이스라엘제 대형 조기 경보 레이더 2기의 추가 구매가 확정돼 이르면 2021년 남부지방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미국 보잉사의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의 협상 과정에서 구매 가격이 더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초계기 P-8A 기종 결정 당시보다 싸게 산다. 올해 투하 훈련 중인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각국의 해상 초계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포세이돈을 우리 군은 6대 도입해 2022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기 추가 구매가 결정하고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방추위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 사업으로 이스라엘 ELTA사의 그린파인 블럭시를 구매하기로 의결했다. 그린파인 블럭시형 레이더는 우리 군이 보유한 슈퍼 그린파인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으로 탐지거리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1년부터 들어올 이 레이더는 미상의 적이 해상 또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특히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 6대를 구매하는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의 협상 결과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포세이돈을 대당 2천억 원을 약간 웃도는 가격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개종 결정을 앞두고 대당 2,200억 원을 제시했던 보잉사가 실제 구매 협상에서는 가격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를 뒤엎는 것이다.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결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포세이돈은 시험 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포세이돈 구매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되며 2022년 경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방위 수색이 가능한 AN/APY-10 레이더를 갖춘 포세이돈은 최고 속도 907km/h, 순항거리 7,500km, 작전 반경 2,200km의 합분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군사드 레이더 출력,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약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 육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괌사드 전자파 측정, 레이더 정상 출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국방부는 25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레이더에 대해 사드 레이더 출력은 패트리엇보다 강하고 그린파인 레이더보다는 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레이더의 세부 특성 및 재원은 작전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사드 레이더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출력이 약한 만큼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지난 14일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그린파인 레이더 전방 3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당시 그린파인 레이더가 빔을 방사한 6분 동안 전력 밀도의 최고치는 0.2658W 제곱미터로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의 4.4%에 그쳤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를 실제 운용하고 있는 미군 관계지에서도 국내 언론인들의 입회하에 전자파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당시 측정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정상적인 출력과 각도로 운용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지에서의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6km 지점에서 실시했으며 이곳은 미군 훈련장으로 현재도 수백여 명의 관리 인원과 봉사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2km 거리에 코코팜 가든 비치, 리티디안 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연간 수십만 명의 인원이 출입하고 있으며 주변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명명돼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변인은 성주 지역 사드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돼 있으며
레이더 빔이 최저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돼 지상에 있는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인무 차관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당초 예정보다 빠른 23일 상경한 데 대해 아직은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의 성주 재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파인 레이더 전자파 허용 기준의 4.4% 수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이 14일 충청 지역의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와 수도권의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했다. 군이 운용 중인 레이더가 안전기준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려는 시도다. 지난 2012년 1회가 실전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최대 900km로 북한의 단도탄을 탐지 추적하는 기능을 한다. 탐지거리가 긴 만큼 그린파인 레이더는 전자파 출력도 사드의 사격 통제용 레이더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인원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거리도 530m로 사드보다 훨씬 길다.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 30m, 100m, 150m 전방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30m에서 전력 밀도의 최고치는 0.2658W 제곱미터, 전력 밀도의 평균치는 0.0810W 제곱미터로 측정됐다. 그린파인 레이더 주파수의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 기준 6W 제곱미터의 4.4% 수준이다. 레이더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전력 밀도의 평균치는 0.0630W 제곱미터였고 150m 떨어진 곳에서는 0.0016W 제곱미터로 측정됐다. 패트리엇 레이더의 전자파도 비슷했다. 패트리엇 레이더는 전자파 주파수 대역이 1GHz보다 높아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이 10W 제곱미터인데 레이더 전방 40m 지점에서 측정한 전력 밀도의 최고치와 평균치는 각각 0.2816W 제곱미터, 0.0735W 제곱미터로 전자파 3개의 최고치가 허용 기준의 2.8% 수준에 그쳤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 운용 중인 두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 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인체 보호 기준의 3에서 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됐다면서 일반인 거주 지역은 레이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전자파 강도는 인체 보호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에는 국내 언론사 취재진을 인솔해 미군이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인 괌을 방문한다. 괌에는 국내에 배치될 사드와 종류가 같은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있다. 미군이 괌의 사드 레이더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 러실무 협의 종료 영공 침범 레이더 항적 자료 등 전달. 러 측 한국이 제시한 자료 본국에 전달하겠다. 영공 침범 여부 언급 안 해. 한 러실무 협의 종료 영공 침범 레이더 항적 자료 등 전달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 협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어간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 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부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 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늘 실무 협의를 통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측은 동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교환한 군사정보는 제3국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러시아 A-52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K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플레어 사진과 레이더 영상, KF-16과 F-15K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기록, 레이더에 포착된 A-50 항적,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 사격 음성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영공 침범 행위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 참석한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24일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3일 중앙방공통제소를 통해 독도 인근으로 다가오는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 제기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고 17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KF-16 전투기 2대를 동원해 A-50기 전방에서 차단 기동을 했다. 이후에도 A-50기는 막무가내로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전투기는 360여 발의 기총사격으로 경고를 했다. A-50은 IL-76 수송기를 개조한 것이다. IL-76은 1970년대 구소련 공군에 배치된 중장거리 제트 수송기를 말한다. 제1은 전폭 50.5m, 전장 46.5m, 전고 14.7m로 최대 속도는 85km/h, 항속거리 6,700km, 승무원 15명 등이다.